자, 여러분 지금 요 개념 잘 보세요. 애니멀 패키지에다가 제가 어제 개와 고양이, 그다음 펭귄 뭐 이런 것들을 만들었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다들 동물을 상속하고 있어서 동물이 갖고 있는 요런 기능들을 같이 활용할 수 있다. 상속에 대한 개념을 봤는데요. 잘 보세요. 이게 동물이 생성될 때 타입을 지정하는 개념도 있겠지만 전 요거를 조금 수정할게요. 동물을 좀 수정을 해서 이런 타입 같은 거 안 하고요. 자, 동물의 공격하는 기능이 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동물한테 그냥 이런 기능이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런 기능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걸 개한테 가서 오버라이딩을 할 겁니다. 개같이 공격. 이렇게 할게요. 움직인다. 어떻게 움직여요? 개같이 움직입니다. 소리 내는 건 개같이 소리 낸다. 이렇게 정의를 할게요. 그리고 요 기능을 고양이한테 가서도 고양이같이 재사용을 조금 다른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고양이같이. 펭귄도 펭귄같이. 요거는 뭐 어떤 이 펭귄이라는 단어를 재사용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어떤 기능들이 막 구현되어 있다고 생각해 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되면 동물 클래스가 갖고 있는 이 메서드들이 어떤 내용인지 정의가 되어 있진 않지만 이 내용을 상속받은 애들이 재정의한 거죠. 재정의. 오버라이딩. 지금 디테일하게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오버라이드라고 하는 자바에서 사용되는 어노테이션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모르셔도 됩니다. 이건 나중에 따로 뒤에서 한참 뒤에 나중에 한번 보시고 오버라이드라고 하는 녀석을 쓰게 되면 만약에 부모 클래스의 이 공격이라는 메서드가 없으면 야, 이건 부모한테 있지도 않은 건데 왜 오버라이드라고 써놨어? 확인할 수 있도록 해줘요. 요거는 이게 부모의 메서드를 오버라이딩한 메서드다라는 걸 표현해주기 위해서 씁니다. 에러를 좀 방지할 수 있겠죠? 실수를 방지할 수 있는. 컴파일할 때 오버라이드라고 하는 녀석을 확인해서 공격이라고 하는 이 메서드가 부모 클래스에 존재하는지 확인해서 이렇게 에러를 보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어노테이션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 어노테이션을 공부하자는 건 아니니까 이런 게 있다 정도만 하나 알아주시고 하려던 걸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노테이션을 지정했든 안 했든 어쨌든 재정이 되면 오버라이딩 했다 라고 표현하는 건데 이러면 아주 재미난 개념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어제 제가 테스트할 때는 각각의 객체들을 참조 변수로 따로따로 만들고 얘네들을 하나씩 선택해서 사용할 수밖에 없었죠. 그죠? 제가 이 테스트 코드를 두 번째 걸로 만들어서 비교를 좀 해볼게요. 자, 우리는 두 가지의 개념을 더 알게 됐어요. 부모 클래스의 참조 변수는 자식 객체를 바라볼 수 있다. 그리고 부모의 메서드를 자식에서 재정의를 할 수 있다. 맞죠? 그 두 가지를 알고 있어요. 그걸 통해서 무엇을 표현할 수 있냐면 얘네들을 동물로 쳐다보고요. 동물로 참조합니다.
동물로. 그러면 개나 고양이나 펭귄이나 다 동물이잖아요, 그죠? 근데 에러가 나는 부분들이 있죠. D1, 개한테는 개 기능이 있는데 개 기능이 호출이 불가능하네요. 왜 그렇겠어요? 개 기능은 개한테 정의된 거죠. 동물한테 있던 것을 재정의한 게 아니죠. 맞죠? 순수하게 자식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업캐스팅된 상태에서는 부모의 멤버밖에 쓸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의 멤버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쵸? 근데 매우 재밌는 거, 동물 참조 변수로 자식 객체를 참조하고 있을 때 D1이 공격을 호출하면 D1은 개 객체를 보고 있어요. 그죠? 개 객체는 공격이라고 하는 게 오버라이딩 되어 있고요. 재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격이라고 하는 건 오버라이딩 됐다는 것은 동물 메서드를 오버라이딩 한 거죠. 업캐스팅은 부모 클래스로 자식 객체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어디까지? 위에 있는 내용만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업캐스팅이라고 했죠. 이 부분은 안 보입니다. 근데 단 지금 공격이라고 하는 메서드가 있을 건데, 이 공격이라는 메서드가 부모 건데 자식에서 공격을 재정의해 놨잖아요. 그럼 실질적으로 이 녀석이 호출했을 때 개기능 같은 건 사용할 수 없지만 안 보이니까 공격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덮어 썼다며요, 그죠? 덮어 써진 거라며. 동물로 참조했지만 공격이라고 하면 사실상 자식에 재정이 되어 있는 메서드가 호출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실행을 하면 동물을 가지고 다양한 객체들을 관리할 수 있죠. 동물이라고 하는 하나의 타입으로 다양한 객체를 관리할 수 있죠. D1으로 공격했을 때와 C1으로 공격했을 때 얘는 개니까 개같이 공격하고 얘는 고양이니까 고양이같이 공격하는 거예요. 다양한 형태가 표현이 되죠. 하나의 타입으로 다양한 형태가 표현이 되죠. 이게 다형성이에요. 다형성. 이걸 다형성이라고 해요. 현실에 이렇게 돼 있지 않나요? 현실에 이게 표현이 되지 않나요? 앞에 있었던 테스트에서는 절대적으로 해당하는 자료형의 타입으로 참조를 해서 각각의 기능을 쓸 수밖에 없었어요. 그쵸? 근데 우리가 오늘 알게 된 부모 참조 변수로 자식을 바라볼 수 있고, 부모가 갖고 있는 기능을 자식에서 재정의할 수 있다. 그걸 통해서 부모 참조 변수로 보이지 않는 자식에 재정이 되어 있는 메서드를 호출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걸 이용하니까 동물이라고 하는 상위 타입만 가지고도 그 하위 타입으로 만들어진 객체들을 다 관리할 수 있고, 보너스 알파 부모 참조 변수로 재정이 되어 있는 자식의 메서드가 자연스럽게 호출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이걸 가지고 다형성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우리 다형성의 특징 첫 번째로 봤던 게 오버로딩이었어요. 오버로드. 메서드 이름은 하나인데 자료형이 전달되는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호출될 수 있는 메서드가 구분되죠. 이름은 하나인데 다양한 형태로 보여줄 수 있는 개념이 있죠. 이게 다형성. 자, 동물 타입인 줄 알았는데 막상 실행해 봤더니 실제 객체로 생성된 타입의 메서드들이 호출된다라는 거. 다양한 형태로 표현될 수 있죠.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럼 이 개념은 동물이라고 하는 객체 배열을 활용할 수도 있겠죠. 여기다가 D1도 담고 C1도 담고 P1도 담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얘들아 공격해봐. 얘들아 소리 질러봐. 얘들아 움직여봐. 그죠? 어마어마한 거 아닌가요? 나는 동물이라는 타입으로 사용을 하잖아요. 뭐를? 다양한 타입의 객체들을. 이게 가능한 기반은 상속이죠. 상속의 개념이 기반이 되고, 플러스 알파 오버라이드라고 하는 개념이 있고, 오버라이드를 통해서 부모 참조 변수로 자식 객체를 참조하는 개념까지 연결이 되면 오버라이딩 된 메서드가 부모의 메서드가 아닌 제적이 된 메서드가 호출될 수 있다는 것까지 이해하면 하나의 타입을 가지고, 이 상위 타입을 가지고 그 하위 타입들을 전부 다 관리할 수 있는 개념이 성립되는 거죠. 이것이 다형성이라고 하는 특징이에요. 상속을 모르면 알 수 없죠. 그래서 상속이 시작이라고 말씀을 자꾸 드렸던 거예요. 일단 상속이 돼야 나머지 것들이 플러스 알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 예제로는 지금 스타크래프트 얘기가 자주 나왔었는데, 스타크래프트가 이게 가능하지 않아요? 유닛들이라고 해서 부대 지정한 거예요, 진짜로. 근데 부대 지정했을 때 각각이 가지는 기능들은 사용할 수 없죠. 그죠? 실제 이 객체들이 갖고 있는 개만의 특징이나 고양이 특징이나 펭귄의 특징은 사용할 수 없단 말이죠. 하지만 스타크래프트 같은 경우는 어택하기, 이동하기, 홀드하기, 요 세 가지 기능은 모든 유닛이 다 갖고 있는 기능이잖아요. 그쵸? 그리고 걔 중에서 하나의 얘가 아니죠. 그 부대 지정된 것 중에 뭐 하나를 딱 클릭하면 그 녀석이 갖고 있는 모든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메뉴가 뜨잖아요. 부대 지정하는 거, 여러 종류의 유닛들을 부대 지정한다 라는 개념은 업캐스팅이 되는 거고, 걔 중에 내가 뭐 하나를 선택하는 건 다운캐스팅이 되는 개념이 되겠죠. 스타크래프트를 모르시는 분들은 굳이 이 예제로 이해하실 필요 없고 동물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동물원에 갔어요. 동물원에 가면 동물들이 어마무시하게 있겠죠. 맞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이 동물들이랑 소통할 수 있어요. 말을 통하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 그럼 여러분은 얘네들한테 뭐라고 할 수 있냐면, 나는 얘네들 동물들이 어떤 소리를 내는지 궁금해요. 그러면 여기 호랑이가 있고 사자가 있고 기린이 있고 코끼리가 있고 막 이런데, 만약에 이 녀석들의 목소리를 듣고 싶으면 하나씩 지정해야 되죠. 야 호랑이 소리 내봐. 야 사자 소리 내봐. 야 기린 소리 내봐. 이런 식으로 하나씩 따로따로 사용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얘네들의 공통적인 특징을 딱 보니까 얘네들이 전부 다 뭐예요? 동물이네요. 그죠? 그럼 나는 호랑이를 보고 야 동물! 그래도 이게 맞죠? 야 사자! 야 기린! 그냥 야 동물!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 거잖아요. 이거 다 동물이잖아요. 맞죠? 그러면 동물이라면 모두 다 소리 내는 기능을 갖고 있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얘네한테 한 번에 명령을 내릴 수 있어요. 내가 너희들을 동물로 참조한다. 소리를 내봐라. 그러면 동물이 무슨 소리를 내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동물이 참조하는 게 호랑이라면 호랑이에 제정이 되어 있는 소리 낸다가 호출되는 거고, 이 동물이 사자라면 사자한테 정의된 소리, 기린이면 기린한테 정의된 소리, 다양한 형태로 하나의 타입으로 다양한 타입들을 관리할 수 있는 개념이 생기는 거죠. 형태도 다양하게 결과가 나오는 거고요.
이런 걸 다형성이라고 부릅니다. 이 개념을. 매우 중요한 개념이에요. 매우 중요한 개념. 자, 그리고 한 가지를 더 여기서 이해해야 되는데, 업캐스팅을 했잖아요. 업캐스팅. 그래서 각각이 자식 객체가 갖고 있는 순수한 그 기능들은 사용할 수 없다라고 했죠. 안 보이니까. 그럼 자식 걸 사용할 수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AS의 I, 요거를 자식 멤버를 사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내가 예를 들어서 개라고 하는 타입으로 캐스팅을 해요. 이거 무슨 캐스팅이라고요? 다운 캐스팅이요, 그죠? 다운 캐스팅. 자, 이렇게 했을 때 컴파일하는 단계에서는 TMP를 가지고 개기능을 호출할 수 있겠다라고 판단합니다, 그죠? 개기능을 호출할 수 있겠다. 자, 근데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해보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걸 발견할 수 있어요. 자, 결과 한번 보세요. 개같이 공격, 개소리, 개움직, 그리고 개기능까지 나왔네요. 맞죠? 공격, 소리, 움직, 개기능. 첫 번째 객체가 개였잖아요, 그죠? 문제 없었죠? 두 번째 객체는 고양이 객체였어요. 고양이 공격, 고양이 소리, 고양이 움직임까지 가능합니다. 그죠? 공격, 소리, 움직이는 것까지 가능한데, 그 다음에 AS의 I가 참조하는 객체가 무슨 객체라고요? 고양이 객체라고요. 그 시점에는. 맞죠? 고양이를 개로 바라본다. 웃기지 않아요? 여러분이 이렇게 딱 바라봤는데 자, 이건 누가 봐도 고양이입니다. 집사인데 그림을 참 못 그리네요. 자, 이거 누가 봐도 고양인데요. 지금 이 소리 뭔 소리예요, 지금? 제가 여러분한테, 여러분, 얘는 개입니다. 이거 개예요. 고양이 보고. 이건 이제 앞으로 개로 바라보십시오. 그럼 여러분은 뭔 개소리야? 오류 아니에요? 고양이를 보고 개라고 한다는 건? 맞아요? 그래서 무슨 예외? 클래스 캐스트 익셉션, 캐스팅할 수 없다, 이런 예외가 발생을 한 거고요. 고양이는 개로 참조할 수 없다. 말도 안 된다. 고양이랑 개랑은 다른 건데 아예. 물론 동물이긴 하지만, 그죠? 개가 고양이냐? 이건 아니죠. 그래서 에러가 나요.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한 어떤 그 자바에서 지원되는 연산자가 하나 있는데, 이렇게 해서 업캐스팅으로 여러 객체들을 관리할 수 있는 건 좋아요. 하지만 이렇게 연속으로 관리하는 상황에서 이 녀석들이 갖고 있는 자식에 있는 기능들을 사용하고 싶은 경우에는 지금처럼 그냥 막 캐스팅을 해버리면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요거를 확인해 볼 수 있는 연산자를 지원합니다. 자, 연산자는 인스턴스 오브라고 하는 연산자예요. 기억나세요? 이거 우리 옛날에 연산자 공부할 때 인스턴스 오브라는 연산자가 있어요. 근데 지금 이야기할 수 없으니까 넘어갑시다 라고 얘기했던 건데요. 인스턴스가 뭔지 알죠, 여러분? 이제 인스턴스가 뭐죠? 그냥 객체 말하는 거예요. 메모리에 실체화되어 있는 것, 그것, 객체를 말하는 겁니다. 오브, 뭐뭐의, 그죠? 그러면 앞에다가 참조 변수 D1이라고 하는 참조 변수가 어떤 객체를 참조하고 있는데, 그 참조 변수가 참조하는 객체가 개로부터 만들어진 객체냐, true, false, 이걸 반환합니다. 해석하면
D1이 참조하는 객체가 개 타입이냐? true예요, false예요? true. 자, 동일한 개념. D1이 참조하는 객체가 고양이냐? true, false. 당연한 거죠, false죠. 그래서 이게 나온 거니까 지금. 그래서 그걸 확인하는 거예요. 먼저 확인할 수 있는 연산자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instance of라는 걸 활용을 해서 클래스의 타입을 확인할 수 있어요. 막 쓰는 건 아닙니다. 그냥 이런 연산자가 있다는 걸 예를 들어서 여러분한테 설명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보면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자, AS의 i번째 그 참조 변수가 참조하는 객체가 instance of 개로 만들어진 녀석이라면 개로 바꿔서 개 기능을 하고, 그 다음에 AS의 i가 고양이일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고양이로 캐스팅이 가능하겠죠? 고양이로 캐스팅해서 고양이만의 기능을 사용할 수 있게 해보고, 하나 더 해줄게요. 이건 문법적으로만 알아주세요. 얘가 펭귄이라면 펭귄으로 형변환을 해서 다운캐스팅이죠. 펭귄의 기능을 사용할 수 있게 하면 캐스팅 익셉션이 발생되기 전에 먼저 요걸로 확인해 보는 거잖아요. 그냥 대놓고 막 바꾸는 게 아니라. 맞죠? 아까 제가 고양이를 그려놓고 여러분 이건 개예요 라고 하면 바로 여러분은 에러가 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 묻는 거죠. 여러분 이 녀석이 개로 만들어진 겁니까? 라고 물어보면 이 개로 만들어진 거예요? 아니요? 그럼 개라고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미리 확인해 보는 거예요. 실행을 해보면 이제 캐스트 익셉션이 발생되지 않고 각각 특징들도 표현해 볼 수 있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상속, 부모 객체, 자식 객체 뭐 이런 개념들 만들어지는 거, 참조 변수가 부모를 참조한다, 자식 객체 전체를 참조한다, 이런 개념, 부모가 갖고 있는 메서드를 자식이 재정의한다라는 개념, 재정의했을 때 부모의 참조 변수로 부모 모양만 보이지만 재정의된 메서드가 있으면 재정의된 거로 추출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무엇을 할 수 있냐면 다형성이라고 하는 걸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형성. 그래서 업캐스팅, 다운캐스팅, 지금처럼 인스턴스 오브 같은 것들을 활용해서 타입을 확인할 수도 있고, 요 개념이 상속에 이어지는 두 번째 개념이 됩니다. 다형성이라고 하는 특징입니다.